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모 제2회 모의고사 31번 해설 강의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지문 보니까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주택임대차 계약으로서 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월차임이 40만원인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X네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 X고요. 2번 계약 체결로부터 15일이 아니고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된다 했는데 지방공사 즉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7일 이내에 발급해야 된다 했는데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있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난인이 되어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동주민센터에 그냥 전입신고하면 또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요.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신고 및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외국인이 자본금의 3분의 1을 보유한 법인은 이 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했는데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 보유해야 되죠. 3분의 1 X가 되겠고요. 2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네, 요게 맞네요. 매매 계약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계약 이외의 원인은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매 계약은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보니까 경매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경매의 경우에는 계약 이외의 원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6월 이내 60일 X입니다. 경매, 신축, 재축 전부 다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계속 보유 신고도 역시 6월 이내입니다. 6월 이내. 대한민국 국민이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태, 경관, 보전지역 등에서는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도지사 X입니다. 생태, 경관, 보전지역, 군문자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 경관, 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등에 대해서 틀린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에 있는 허가구역의 300제곱미터의 농지 매매하는 경우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했는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300제곱미터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X가 되겠고요. 2번 경매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도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기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면 의무기간 2년입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업 2년이죠. 대체토지 취득 2년입니다. 복리시설, 편익시설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4년이고 현상보존은 5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네, 허가 받으려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1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1월입니다. 1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통지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1월이 5번 나오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34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문중묘지안의 분묘 1기 및 땅의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숫자 시험에 출제됐죠? 합장은 15제곱미터인데 합장 2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 2번 개인 묘지는 설치 후 60일 이내 신고가 아니라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존속기간은 연장이 없는 한 30년으로 하고 설치기간이 만료된 분묘는 1년 내에 철거하여 화장하거나 보관해야 됩니다. 만약 연장한다면 30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죠.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4번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5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없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농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이게 옳은 것이 아니고 틀린 것입니다. 문제가 잘못 출제됐는데요. 옳은 것이 아니고 틀린 것으로 고쳐주십시오.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농지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3번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이다. 원칙 3년인데 비닐하우스 등을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에도 5년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주말 체험용 농은 부부가 각각이 아니라 세대원 합산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세대원 합산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소유농지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걸로 문제 고쳐가지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번 문제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상 개업공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고 기본 확인사항인데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비선호시설, 주차장, 다가구, 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 이거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단독경보용 감지기 1의 서식,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벨,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요거는 세부 확인사항이죠.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6월에서 2월입니다. 옛날에 1개월이었는데 2개월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2기의 차임액에 따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인의 직계 비속이 거주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 했는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직계 좀비속이 거주하려면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 좀비속, 배우자는 제외죠. 배우자는 제외고요. 직계 좀비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38번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 건물을 임대차 기간 2년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800만 원으로 임대차하는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과 관련하여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즉 지금 얼마입니까? 월세가 800이고 보증금이 2억이면 10억이죠. 10억.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기억 대항력 적용됩니다. 대항력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니은 우선 변제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초과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임차권 등기 명령도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하면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100분의 5밖에 올릴 수 없다. 이것도 적용 안 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상가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도 인정 안 되죠.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됩니다만은 법정 갱신도 인정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경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경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이다.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자, 2번이 정답이네요.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촉탁한 때 X,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때 X,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7조에도 있고요. 민사집행법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 매각 목적물 취득에 필요한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 신고 시 이를 증명해야 된다 했는데 매수 신고 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증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각 대금 지급 기일에만 매각 대금을 납부해야 된다 했는데 매각 대금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한까지 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이 아니라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들이고요. 경매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나온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0번 문제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은 소송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대리.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매각기일 변경 신청, 그 다음에 항고 소송,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재고가 매수 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입찰표 작성 및 제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 임차주택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 써내고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돈 대신 내고 대신 돌려받는 거는 가능하지만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라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해설 강의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